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9, 10월 달 강의 이제 9, 10월 달하고 11월 달은 또 추석이 10월 달에 있어가지고 한 주 빼고 이렇게 되면 또 11월 달까지 해서 총 9번을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어학하고 영어교육학은 수업을 또 하셨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두 분 다 말씀을 잘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노력해온 것이 또 어떻게 해서든 결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벌써 이제 9월 달이 됐는데, 또 이게 또 시간이 또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은 또 막상 또 시험 당일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쉽게 뭔가 이렇게 자기의 앞으로의 이제 미래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고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모의고사를 주로 보면서 매주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이제 총 9번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럼 9번 보게 되면 그게 11월 11일인가 아마 10일인가 이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열흘 뒤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다 보면 금방 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모의고사 보고 또 우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렇게 시험 문제도 구해서 많이 보고 할 텐데,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모의고사 문제보다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우리 문제들 보고 또 정확하게 답도 확인하고 또 내가 틀린 걸 분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날 우리가 시험 본 지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총 7개 지문이잖아요. 일반 영어하고 문학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룬 거는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2시간 정도 좀 시간을 가지고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조금 미진한 거는 스스로도 또 내용을 파악해보고, 만약에 해결되지 않은 건 반드시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 해커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그렇게 질문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당일날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말고 제가 데일리 어사인먼트라 그래서 이제 날짜를 좀 정해서, 그래서 하나나 2개 정도의 지문을 거기다 이제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B4지에다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문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제들도 한번 스스로 그건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은 제가 나중에 이렇게 전달을 할 텐데, 직강생들 같은 게 일주일 몰아서 그 다음 주에 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매일 좀 궁금할 테니까 매일 그냥 이렇게 공개하는 식으로 매일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매일매일. 왜냐면 일주일 묶었다 또 하면은 또 그동안에 찜찜하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에서 우리가 모의고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자습하는 거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진행을 할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제 계속 또 나름대로 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학하고 영어교육학은 아마 과목의 특성상 새로운 내용을 자꾸 찾아보는 것보다는 아마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좀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을 서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더 타당한 전략이 될 것 같고, 근데 일반 영어하고 문학은 어차피 시험에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직전까지 새로운 지문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지문을 볼 때는 그걸 갖다 꼭 이걸 분석을 하고 답을 찾고 이런 거보다는 때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언어적 감각이 나한테 쌓여야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뭔가 모르는 표현이 나오거나 막힐 때, 그럴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순발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꾸준히 좀 이제 하시도록 하고, 저도 최대한 요 자료들 말고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읽을 수 있는 혹은 공부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조금 새로운 자료들을 많이, 그거는 우리 수업과는 별개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첨삭을 할 때는 지금 이제 인강을 또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인강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우리가 직강생들은 딱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답을 제출해야 되는데, 인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시간을 넉넉하게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꼭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첨삭 가능하면 좀 꼼꼼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릴 테니까 그 첨삭 내용을 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수업은 제가 좀 앉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 조작하기가 쉬워서 좀 앉아서 진행을 할 텐데, 왼쪽에는 본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 본문에 관련된 표현들을 제가 주로 영영사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으로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추려서 여기다 좀 놔뒀으니까 그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뭐 질문 있으면 좀 손만 들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 뭐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 첫 번째 소설은 좀 난이도는 어땠어요?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뭔가 흑백의 인종 문제라는 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싸우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억압받는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조금 뭔가 표현들도 그렇고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이제 소설에서 우리가 문제들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그걸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카멘터리의 내용을 한번 먼저 봅시다. 이거는 이제 제스민 월드라는 작가의 Let Us Descend 이렇게 얘기해서 나중에 이제 뭐 저도 연도까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뭐 Let Us Descend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어떤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라든가 자신들의 어떤 역사적 유산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이제 다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자의 이야기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제목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항상 카멘터리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소설은 금년에는 서술형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까지 본다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A 3번하고 B 2번 이렇게 해서 기평만 2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것이 요번에도 지켜질지 어떨지 모르죠.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가 하나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서 항상 문제들은 번호라든가 아니면 문제 형식이 바뀔 가능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무조건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예년의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을 보고, 때로는 이제 consecutive two words를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학 문제에서도 본문에 있는 그 빈칸을 만들 수도 있고, 몇 년 전처럼, 그래서 앰비셔스가 나왔던 몇 년 전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죠. 항상 읽어 나가면서 이제 요지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The passage portrays a child's initiation 이렇게 얘기해서, initiation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신고식 같은 거죠. 그죠? 예, 군대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더라도 미국에서 대학교에 보면 fraternity 아니면 sorority 이렇게 얘기해서 남학생들의 무슨 무슨 동호회 같은 프레터너리가 있고 여자들은 소라리티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통 이제 그리크 오거니제이션이라 그래서 그리스어의 알파벳, 알파벳타 감마 이런 식으로 보통 이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이제 이니시에이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이제 거기서는 이제 신고식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트 한다는 어디 모임에 가입하기 위해서 뭔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혹독한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든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initiate이라는 동사를 쓰거나 initiation 이렇게 쓰는데, 그 표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이 나왔을 때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별적인 의미는 몰라도 평상시에 직관적인 추론 능력을 갖추면 그러면 조금씩 그 상황에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portrays a child's initiation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뭔가 새로운 세계에 입문하는, 새로운 신고식을 치르는 듯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새로운 삶이 열리는 듯한
그런 이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숲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랬고, 그럼 본문에서 숲속에서 뭔가 이니시에이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이제 닥쳐온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A mother guides her into a ritual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그 일종의 의식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that fuses nurture with severity 이렇게 얘기해서 그 리추얼의 내용이 한편으로는 엄마니까 자기 그 딸을 이렇게 굉장히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nurture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냉엄하고 엄격하게 가혹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severity 이야기가 나왔다. 두 가지가 fuse 짬뽕돼 있단 말이에요. 퓨전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the spear 이러면서 창이라는 이제 그 물체가 나왔는데, 창은 carved and ancestral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정교하게 다듬어 놓았고, 그 다음에 ancestral 이렇게 해서 과거 고대의 그 조상들의 어떤 유산이라는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데, pierces the night as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ierce the night 이 말은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pierce라는 건 뭐야? 뭔가를 관통하는 거죠. 그런데 pierces the night 이렇게 하니까 창이 뭔가 이렇게 밤하늘에 칠흑같이 어두운데 불빛을 받으면서 달빛을 받으면서 뭔가 반짝인다든가, 뭔가 이렇게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관통하거나 가른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무협지나 뭐 이런 데 보면 예전에 뭐 무협에 고수가 있으면 단칼로 뭐 밤을 베어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as a some inheritance of resilience and sorrow 이렇게 얘기하니까 resilience의 개념은 뭐예요? 오뚜기 정신이죠. 넘어져도 극복하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뭔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는 게 resilience란 말이에요.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든 뭐 탄력성이라고 하든 그거는 명사화 시켜서 우리가 직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어쨌든 resilience는 굴하지 않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sorrow는 뭐예요? 그 흑인으로서 자기네들이 겪는 근원적인 비애나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제 자식 세대에게도 전달이 된다. 이런 이야기라서 뭔가 인헤리턴스 앞에 뭔가 형용사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이제 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비장미가 있다는 거죠. 비장하고 뭔가 어렵고 그러면서도 버텨나가겠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내용이에요. 자, 카멘터리의 내용을 일단 살펴봤고, 그럼 분위기를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이 지문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표현들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새로운 표현이라서 정리한 것도 있지만 조금 은유적인 표현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서 보면 한 20여 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들이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본문을 처음에 봤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 대신에 분위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소설은 묘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어떤 글이든 그게 소위 일반 영어의 이 그 비문학의 지문이든 아니면은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희곡도 그렇고 처음에 한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은 전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처음에 the first weapon I ever held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은 보통의 우리 경우라면 무기를 내가 처음으로 손에 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기를 손에 쥘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가 카멘터리의 내용에서도 봤지만 뭔가 자기의 역경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물론 여기에서는 엄마의 손이라고 해서 엄마의 손이 무기가 될 리는 없죠. 그렇지만 그만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자기한테는 엄마의 손이 그만큼 의지가 된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한편은 엄마로부터 이 아까 그 ancestral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고대의 예전부터 어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뭐 싸우는데 투쟁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의 어떤 무기라든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손에 쥔 것은 엄마의 손에 쥔 무기는 엄마의 손이었다. 상당히 상징적인 여러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엄마의 손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따뜻한 것이고 내가 처음으로 느낀 온기는 엄마의 손이라든가 이럴 텐데 무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때 굉장히 어린아이였고 soft at the belly 이런 표현들도 배는 여리디 여린 보드라운 살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그만큼 배는 우리가 복부라는 건 뭐예요? 권투를 할 때도 그렇고 뭐 물론 이제 권투 선수들은 이제 맷집을 키우긴 하지만 단련을 해서 보통 배를 맞으면은 그게 제일 급소인 거고 연약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어린아이들은 더 연약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soft at the belly 이 말은 그만큼 innocence를 나타내는 거예요. innocence and vulnerability.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다치기가 쉽고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그렇지만 처음으로 뭔가 무기 오히려 그게 아이러니죠.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손에 들어야 되는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설 읽을 때도 표면적으로 표층적으로 보면은 그냥 단순한 스토리나 플롯 구조만 보이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볼 때 그것까지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는데 나중에 그렇지만 시간이 날 때는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글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고 나면 굉장히 처절하고 비장한 느낌을 같이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라고 본다면 조금 표면적으로 읽어 나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쫓기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총 9번의 수업을 할 거라 그랬죠. 그럼 9번의 수업을 하면서 매회 2편씩 소설을 볼 테니까 소설이 한 18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들은 굉장히 제가 읽은 작품 중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것 그리고 뭐 물론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겠지만 그런 이제 지문들을 뽑을 테니까 그걸 이제 항상 뭔가 의미를 가지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야 앞으로 남은 기간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두 가지 감정이 있겠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 있을 텐데 이 시간을 잘 견뎌야 그 다음에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금만 잘 참으면 돼요. 앞으로 이제 한 2달하고 조금 더 남은 기간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내가 공부하는 하루하루의 공부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 내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시간을 투자하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야 또 빨리 읽어 나가면서 그 의미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시작했고 이 아이는 굉장히 여리고 이런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 어느 날 밤인지 모르지만 뭔가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에 엄마가 깨워가지고 나를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캐롤라이나의 숲속이었는데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deep into the murmuring trees. 그죠? 그러니까 the murmuring trees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인화시켜서 personification 이렇게 얘기해서 의인화시켜가지고 결국은 나무들이 서로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환상의 세계로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뭔가 환상의 세계를 다룬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무들이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기존의 현실에서 뭔가 다른 세계로 넘어간 듯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은 없고 murmuring trees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느낌을 전달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Black with the sun's leaving. 이것도 결국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칠흑같이 깜깜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숲속은 어둠이 조금만 이렇게 깔려도 칠흑같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워낙 깊은 산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부터 뭔가 둘만의 비밀의 공간
거기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특히 문학 작품은 단어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내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 bones in her fingers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머니의 보통 우리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은 그 어머니 손이 따뜻하게 나를 감싸주는 느낌이나 이 어린아이의 조망만한 아주 고사리 손만한 손이 엄마 손에 안에 이렇게 그 잡혀 있으면 그런 느낌을 줄 텐데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처절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혹독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 bones in her fingers. 그래서 살점이 살집이 별로 없고 아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한 그건 이제 노동의 결과죠. 가혹한 노동의 결과인 거죠. 근데 그걸 또 뭐라 그랬어요? blaze and sheath. sheath는 뭐예요? 칼집이죠. 그러니까 blaze and sheath 이렇게 얘기해서 블레이드라는 게 결국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the first weapon이라 그랬잖아요. the first weapon I ever held.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머니의 손이 무기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와요? blaze and sheath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게 the bones in her fingers하고 동격이 같은 말이고 그죠? 그래서 콜론으로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blaze라는 거는 뼈밖에 앙상하게 남지 않은 엄마의 그 손 마디마디가 마치 하나의 칼날과 같았다. 이 말은 결국은 그 엄마가 얼마나 처절하고 혹독하게 지금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봐도 이 엄마가 가혹한 운명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단어 조금 생소한 거는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번 기회에 조금씩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단어보다는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끌고 가고 이해하는지 그걸 잘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I did not know this yet. 이 말은 하지만 그 사실을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었다. vulnerability를 이야기하는 게 soft at the belly죠. 그죠? 그러니까 vulnerable한 거죠. innocence and vulnerability. 이렇게 얘기해서 I did not know this yet. 이 말도 그때 그 순간까지는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참 걸은 끝에 결국은 어디에 도달한 거예요? We came to a small clearing. 조그만 어떤 공터 같은 곳에 이제 도달을 했다. 우리가 테드 휴스의 소프박스 거기도 보면 이제 결국은 클리어링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숲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 공터 같은 곳이 클리어링, 개활지가 있단 말이에요. 나무들이 없고 풀밭만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도달했다. 이런 이야기고,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Around the lightning burnt tree. 벼락을 맞아서 쪼개진, 우리가 보통 도장 같은 거 할 때 대추나무,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제일 비싸고 제일 뭐 단단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벼락 맞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라진 그 나무가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그죠? around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문장들 앞에서부터 읽어 나갈 때는 여기까지 개활지에 도착했다, 공터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 중앙에 이러면 되는 거죠. 그죠? 문장은 앞에서부터 읽는 순서대로 빨리 읽어야 속도를 우리가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고 속도를 높일 수 있죠. 속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뒤에서부터 또 끌고 오지 말고 around나 revolve around 그러면 중심에 있는 걸 그 뒤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앙에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뒤에서부터 끌고 나오려고 그러면 그 나무를 중앙에 두고 주변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빨리 만들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far from 이러면서 근데 그 장소가 어땠다 그랬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졌었다 그랬죠. far from, far from. 이거는 far from은 뭐예요?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거는 다 억압의 상징들이죠. 그죠? 내가 노예로, 우리 엄마하고 내가 노예로 있는 그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 멀리 떨어진 것은 자기들만의 유일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the murmuring trees가 있는 곳.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far from my sire 이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my sire's rambling cream house 이렇게 얘기해서 my sire는 원래 sire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뭐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백인 노예 주인이고 그 농장 주인이고 그 다음에 엄마는 흑인이니까 이제 노예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사이어라고 했고 원래 보통 사이어는 우리가 보통 왕이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그 직급이 높은 대신을 이야기할 때 my sire, my lord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마이 사이어 이렇게 나오는 건 보통은 거기서는 이제 마이 로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때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마이 사이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라는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인이거나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크림색이라는 건 뭐예요? 백인의 집이죠. 크림하우스. 크림하우스. 그죠? 그래서 램블링이라는 건 overwhelming 아니면 dominating 이렇게 해서 엄마하고 의리의리하게 큰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었고 그 다음에 that sits beyond the rice fields 이렇게 얘기해서 그 집이 rice fields라 그래서 뭐 이렇게 모카밭도 있고 여러 가지 밭도 있고 논이 자라는 벼가 자라는 논도 있겠지만 그 멀리 있는 그 집에서도 떨어진 곳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한테서도 똑같이 그 집에서 떨어졌다 그래도 되는데 자기 아버지라는 게 결국은 백인 농장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건 그 억압에서 그래도 억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죠. 응? 그 다음에 who is as white as my mother is dark 이 말은 결국은 뭐야? 그 대비시켜 놓은 거죠. 우리 엄마는 아주 흑인 중에서도 진짜 아주 아주 그냥 새까만 흑인이고 그 반면에 우리 아버지는 대조적으로 백인 중에서도 백인. 이 말은 그 서로 두 사람의 대조적 운명이죠. 그죠? 어찌어찌 해서 중간에 나라는 존재를 낳은 혈연상으로는 엄마 아버지가 돼버렸지만 사실은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그 far from this man who says he owns us 이렇게 해서 이제 my sire라 그랬다. this man도 결국은 my sire죠. 자기 아버지죠. 근데 this man이라 그래서 이제 제3자처럼 거리감을 두는 거죠. 왜냐면은 피만 그 아버지한테서 받았다는 것 뿐이지 자기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from this man who drives my mother to a black sweat 이렇게 해서 혹독하게 우리 엄마를 노동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로서의 정의나 이런 건 느낄 수 없고 그냥 물건에 불과하다면 자기네 재산이란 말이에요. 가축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who drives my mother to a black thread. thread라는 게 뭐예요? 실이나 끈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혹하게 혹독한 노동을 시켰으면은 온몸이 삐쩍 말라가지고 더군다나 아까 피부는 검죠. 그러니까 블랙 threa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삐쩍 마른 이제 막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고 in the dim closeness of his kitchen. 근데 일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그 우리 아버지 백인 농장주가 가지고 있는 부엌에서 평생을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그 딤이라는 건 그만큼 불빛도 어둡고 그 다음에 뭔가 가혹하고 시련이 있는 거고 closeness라는 표현도 그 가까이 있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가까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좁다는 의미죠. close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비좁다는 의미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in the dim closeness of his kitchen 이래서 아주 열악한 그 아주 조그만 공간에서 뼈 빠지게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우리 엄마가 그렇게 노동을 해서 결국은 먹여 살리는 건 뭐예요? 그 백인 농장주하고 백인 농장주의 두 뭐 아들이거나 이래서 피둥피둥 살만 찌고 이런 펀치라는 게 살쪘다는 거고 밀크셀로우라는 표현도 백인이다 못해서 얼굴까지 누리끼리해지고 이런 정도로 그 피부도 안 좋고 그 아버지가 오냐오냐 키우니까는 아주 버릇없이 구는 그런 아이들 그러면서 자기는 소외돼 있고 이런 상황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그 어렸을 때 자기가 겪었던 그 일들을 설명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그 숲속에 들어가서 이니시에이션
말하자면 숲속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겪은 새로운 현실에 대한 느낌 같은 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I was but born, 이것도 결국은 vulnerability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약하고 아직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but born, 이런 표현이 나왔고, 새 뼈가 얼마나 가느다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고, 아까 belly 이야기가 나오면서 soft at the belly, 뭐 이런 표현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my hand brushing my mother's shoulder, my head, 이래서 머리가 엄마의 어깨 정도에 스칠 정도다 그랬으니까 아주 어린데 비해서 엄마도 왜소한 편이겠네요. 그렇죠? 머리가 그래도 엄마의 어깨에 닿을 정도라니까, 자기도 작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그날 밤이라고 얘기한 게 여기 다시 한번 나오는데, 오래전 그날 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나이가 40, 50, 60 이렇게 됐거나 long ago라 그랬으니까 20대는 아니겠죠. 그런 날이고, 그 다음에 my mother knelt in the fractured trees roots. The fractured trees 이렇게 했는데, fracture라는 건 뭐야? 뭔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도록 하거나 파편화되거나,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갈래갈래 뭐 조각이 났다든가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fractured tree 이러면 새로운 나무인 것 같지만 더라는 정관사가 있으니까 뭐예요? 아까 the lightning burn tree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paraphrasing이 발달해 있다 그러죠, 영어는. 그러니까 앞에서 the lightning burnt tree라 그랬으면은 그 뒤에는 표현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락을 맞았으니까는 쪼개져 있겠죠.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는 나무, 그 벼락 맞은 나무죠. 아까 벼락 맞은 나무, the lightning burnt tree. 이러니까 그 the fractured tree 이렇게 나왔을 때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어디선가 이렇게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현장에서 소설이 딱 나왔다. 근데 소설 읽고 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알 것 같다가 어디에서 딱 끊어진단 말이에요. 끊어지는 지점이 나왔을 때는 더가 있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다른 걸로 해서 연결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어줘야 돼.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야기가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설이든 시든 희곡이든 소위 일반 영어 지문이든 모든 지문은 다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진다고 느낄 때, 그때는 뭔가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연결을 잘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벼락 맞은 나무의 뿌리 앞에 이제 뿌리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이제 막 손으로 파헤쳤겠죠. 그래서 two long thin limbs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lim이라는 건 우리가 손과 팔과 다리를 lim이라 그러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는 branches of roots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ranches of roots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뭐 좀 이렇게 얇고 가늘고 긴 막대기 두 개를 이제 파헤쳐서 낸 거죠. 그러니까 lim이라는 거는 그런 이제 나무의 가지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에 대해서 쓰지만, 그래서 여기서처럼 보통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여기서는 이제 tree고, 사람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니까 여기서 제가 따로 놓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the limbs of the maple tree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가 있다 했으니까 하나는 이렇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두 개니까 디아더가 나오겠죠. 어너더가 아니고 디아더죠. 원 디아더. 그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는 with a tip carved like a spear. 아까 카멘터리에 있던 the spear. 그래서 끝부분을 뾰족하게 다듬어 놔서 마치 창처럼 만들어 놨고, 또 하나는 wavy as a snake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뱀처럼 약간 구불구불하게 돼 있고, clumsily hewn 이렇게 얘기했는데, hew라는 동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뭔가 서툴게 다듬었다거나 서툴게 뭔가 했다거나 어쨌든 그 이야기죠. 그것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hew는 자른다는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좀 이렇게 끝부분도 서툴고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그러면서 엄마가 너 이거 받아 이러면서 the crooked limb, 그쵸? the crooked limb. 아까 the other라고 했던 the crooked limb을 나한테 이제 던져준 거죠. 더라는 정관사가 나오면은 패러프레이징이 가능해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건
나처럼 뾰족한 거고 다듬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너 이거 받아 이러면서 I waited that when I was small, 이 말은 내가 너만 했을 때, 아마 이런 느낌이겠죠. 내가 너처럼 어렸을 때, 이 말이죠. 어? 나도 어렸을 때 그거 내가 다듬은 거야,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너도 네 몫을 다해서 그걸 네가 잘 다듬어서 더 날카롭게 만들어,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스토리상 추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추론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토리에 빨려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몰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단어의 벽이란 말이에요. 에? 겉으로 보이는 단어의 벽에 막혀가지고 자꾸 몰입하지 못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추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다 이해해야만, 막힘없이 이해해야만 뭔가 내가 그때서야 진입해서 내가 몰입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을 보든지 보통 4-5개 이상은 모르는 표현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난이도상으로 그 정도는 돼야 그래야 변별력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지문이든지 모르는 표현들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해결하는 건 직관력이죠. 직관력은 평상시에 영어 문장을 얼마나 많이 접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확 싫지는 않지만 이런 의미일 것 같아 이러면서 생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그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윗들이라는 건 여기서처럼 이렇게 좀 갈고 다듬어서 무슨 나무 덩어리 같은 걸 뭔가 이렇게 만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요런 경우에 이렇게 쓰는구나, 한번 눈도장 찍고 그만. 그걸 갖다가 뭐 외우겠다고 막 10번 20번 그러지 말고, 그래서 또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 눈도장 한 번 더, 이래서 눈도장이 한 5개 10개씩 찍히면 그 다음에는 비교적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엄마가 던져줬는데 내가 못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The jagged staff. staff는 우리가 그 나뭇가지나 막대 같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the jagged staff 이렇게 얘기해서, 스태프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 그러면 또 jagged staff. jagged는 뭐예요? 마치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뾰족뾰족한 끝부분이 고르지 못하고 뾰족뾰족한 거니까 the jagged staff, 이 말이 아까 뭐 있어요? the crooked staff가 되는 거죠. 아까 2개가 있는데 엄마가 던져준 거니까 그 중에 하나, 여기서 이렇게 보면 the jagged staff라 그랬는데 아까 the crooked limb, 그 다음에 the other, 요 3개는 다 같은 표현이죠. 그래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3개의 이 표현이 났을 때 요거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더 jagged staff에서 또 딴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개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창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던져준 거는 꼬불꼬불하게 뱀처럼 꼬불꼬불한 거 그거 하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jagged staff clattered to the ground, 그러니까 clatter라는 표현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drop의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못 받았단 말이에요. 어린애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너 받아 이러면서 던져줬는데 못 받아서 그 땅에 턱 하고 이렇게 떨어졌고, 그래서 내가 집어 들었는데 너무나 꽉 쥔 나머지 held it so tight, 그 다음에 여기서는 that이 생략된 거죠. so that. 그래서 너무나 꽉 쥔 나머지 the knobs from her hewing.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문장들을 보면서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컷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려고 그러면 요 대절 안에서 요 부분만 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the knobs from her hewing, 그 다음에 cut 자동사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the knobs from her hewing, 이 말은 엄마가 아까 다듬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너만 했을 때 그거 다듬었어 그랬는데 그게 이제 깔끔하게 다듬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납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저 손잡이, 문의 손잡이 같은 납, 아니면은 나무의 옹이, 그렇죠? 납 이런 거 약간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그 부분이 그 부분에 손이 베일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꽉 잡았으면, 얘는 왜 꽉 잡았어요? 이 어린 나이에? 왜냐면은 뭔가 분위기상 엄마의 그 비장하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걸 엄마
누가 던지는 걸 잡았어야만 되고 잡지 못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걸 집어들면서 뭔가 엄마가 또 때에 따라서는 가혹하게 또 벌을 주기도 했겠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꽉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비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엄마가 brought her own dark limb down 이렇게 했는데, her own dark limb이 아까 spear죠. 아까 창이었잖아요. her own dark limb. 그러니까 brought down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림은 또 자기의 팔이기도 하고, 근데 다클림이기도 하죠. 자기도 흑인이니까 다클림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그 창으로 된 막대기를 후려쳤다 이 말이에요. brought down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bring down이 그냥 내려놨다는 건지 쳤다는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나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 손으로도 때린 적이 없는데 나무로도 때린 적이 없다. 나무라는 건 지금처럼 창으로 이렇게 창으로 다듬어 놓은 이 나무 같은 거로 때린 적이 없는데, 그 어린 나를, 그 어리고 연약한 나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이 말이죠. 왜냐면 스트로크라는 표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brought down, bring down은 strike라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 이외에 굉장히 이렇게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칠 때는 항상 그 컨텍스트를 잘 끌고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막 한쪽 그 날개 쭉지 있는 데가 막 어깨 부분이 불타는 듯이 아팠고, 그 고통이, 통증이 다른 쪽으로까지 즉각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서 뜨겁게 느껴질 정도였다. The other shoulder, my shoulder. 앞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아주 냉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막 으르렁거리듯이 이야기하면서 this one, her voice low on the weapons whistling. her weapon이 뭐였어요? 아까 그 창이죠. 그죠? 아까 her own dark limb이죠. her own dark limb.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창 모양이었던 거, 그걸 whistling, 마치 휘바람처럼 윙 소리가 났다 이 말은 그만큼 세게 휘두르니까 그 조용한 가운데 바람을 가르고 소리가 윙 하고 난 거예요. 그 소리와 함께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데 this one was my mama's 이러면서, 이거는 네 할머니 거다. 네 할머니한테는 내가 물려받은 거다. 그러면은 얘한테 던져준 거는 자기가 어렸을 때 다듬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네가 네 몸을 지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너를 뭐 해코지를 하려고 할 때 네 몸을 지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er spear, 다시 이제 her spear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돌고 돌아서 패러프레이징을 두세 번 하고 난 다음에는 원래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항상 영어는 그래요. 영어는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영어는 그래서 더가 굉장히 중요하다. 더를 그냥 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는 항상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끌고 가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her spear was a black whip in the night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a black whip 이렇게 얘기한 건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그 깜깜한 밤에 숲속에서 아주 진짜 엄마의 피부색처럼 까만 회초리가 돼서 혹은 채찍이 돼서 나를 이렇게 강타했다, 뭐 가격을 한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블랙이라는 표현, 다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거는 흑인으로서 이들의 운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맞고 그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한테 뭐 사정을 하거나 매달리지 않고 crawled backward, 이 말은 뒷걸음질 쳐서 막 기어가지고 뒷걸음질을 친 거죠. 왜냐면 엄마한테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엄마가 프레디터가 되는 거고 이 딸이 빅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마치 야수처럼, 이건 엄마는 단련시키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scrambling under the undergrowth, 우리가 the undergrowth 하면 전체적으로 관목숲이라든가 조그만 자잘한 나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막 밑에 가시들도 있고 막 이럴 텐데도 그 아픈 줄도 모르고 관목 밑에 내가 막 이렇게 다급하게 이제 뒤로 물러섰다. 스크램블 한다는 건 뭐예요? 급하게 어디로 가거나 급하게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고. 근데 이 the undergrowth가 that encircled that ruined midnight room.
That ruined midnight room. 이 말이 결국은 뭐예요? 바로 내가 그 맞았던 그 장소. 어? That ruined 이 말은 midnight room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 한밤중에 우리만이 있던 그 clearing room, 그 공간, 그죠? 방이 아니죠. 공간. 그 공간인데 that ruined 이러니까 왜 ruined예요? 아까 lightning burnt tree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fractured tree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that ruine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hat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면은 앞에서 그 끌고 온 거죠. 더처럼.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까 그 the fractured tree가 있는 그 공간. 그 다음에 아까 the lightning burnt tree가 있는 그 공간.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관목숲이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my mother stalked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토끼머리를 하면서 토끼를 잡으려는 여우나 늑대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엄마가 프레디터가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나를 마치 사냥감을 잡듯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stalking, stalk. 그 다음에 my mother spoke aloud as she hunted me in the bush 이렇게 했는데 she hunted me in the bush가 stalk죠. hunt me가 stalk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사냥하러 온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오는 그 순간에 엄마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This our secret. 그렇죠? 일부러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을 일부러 쓴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런 식의 그 다이얼렉트를 쓰거나, 그러니까 mine and your 이렇게 해서 mine and yours, my secret and your secret.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둘만의 비밀이고 can nobody steal this from us. 이렇게 해서 흑인들은 이중부정 가지고 단순부정 쓰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희곡 같은 데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can nobody steal this from us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둘한테서 이 비밀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숨도 거의 쉬지 못할 정도였고, 그 다음에 더 웅크리고 공포에 질려서 웅크리고 엎드려 있었고, 그때 바람이 휘잉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나무들 사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이면서 그 안에서는 처절한 이런 엄마와 딸이, 엄마는 딸을 훈련시키려는 그런 식의 뭔가 가혹한 자신들만의 일상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아까 The Murmuring Trees처럼, 그렇죠? 얼마나 뭔가 이렇게 그 나무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처럼 그런 환상적이고 그런 분위기 속에 깜깜한 밤하늘 숲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문자료만 보면은 그냥 그런 지문이구나 싶지만, 만약에 내가 이 장소에 내가 이 딸의 입장, 엄마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그 느낌이 다른 그런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생하게 묘사를 잘했어요. 자, 그럼 빈칸에 일단 뭐 답은 우리가 찾아봐야 되니까 빈칸에 들어갈 건 뭐겠어요? 한번 각자 뭐 이야기했던 거. 시크릿도 있고 또 그 이제 mothers도, 왜냐면은 여기다 예를 들어서 mothers 이렇게 했을 때 mother는 되니까 mothers inheritan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 너무 의미가 축소된다면 협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딸한테 주는 무엇 이렇게 돼버려서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전체 요지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평에 우리가 참 헷갈리기도 하고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단어를 넣어도 될 것 같고 저 단어를 넣어도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나한테 먼저 꽂힌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mothers라고 하면 안 될까? 뭐 안 될 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 의미가 좀 축소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black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black inheritance, 흑인이니까, 그죠? 근데 블랙이라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의미는 충분히 통하지만, 그거는 그냥 인종이라는 좀 이렇게 건조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고, 시크릿이 돼버리면 뭔가 처음에 분위기부터 아까 엄마의 다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secret inheritance 이게 조금 더 전체적인 분위기에 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입형 문제는 항상 이렇게 고민스러운 것이 아예 컬로케이션상 안 돼버리면 그러면 선택하기가 쉬워요. 근데 컬로케이션도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럴 때는 조금 고민스러운데 그럴 때는 그 주제하고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에어컨을 조금 틀어버리니까 조금 더운 느낌이 드는데 한 26도? 저도 조금 덥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혹시? 다른 단어 없어요? 썼던 사람 없나? 없어요? 나중에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이 소설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는 좀 어땠어요? 시는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가다가 뒤에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의 시의 경향을 보면은 그렇게 시 자체로서 처음 읽었을 때 아유 난해하다 이런 거보다는 읽을만 하긴 한데 그 답을 하기가 조금 까다롭게 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좀 주의해야 되고, 요거는 시인이 A. 스털링스라는 여성 시인의 더 덜 하우스. 더 덜 하우스는 뭐 띄어서 쓰기도 하고 붙여 쓰기도 하는데 인형집, 인형의 집, 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그 인형의 집이라 그래요? 인형집이라 우리말이 어느 게 더 자연스러워? 그냥 돌하우스야? 집? 뭐 아니 그 어렸을 때 가지고 놀 땐 뭐라 그래 여자들은? 인형의 집. 보통 인형의 집. 근데 뭐 구태여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 우리가 별로 그걸 안 하고 그냥 소꿉놀이 하고 그냥 이제 요새는 뭐 그 이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뭐 이것도 카멘터리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시에서는 layered metaphors 여러 가지 이제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다층적인 의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층위가 다른 혹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다. layerd는 좀 뭔가 복잡한 뉘앙스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예요. layerd는 표면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다는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레이어드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한마디로 이야기 못하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다는 이야기예요. layered. 자, 그럼 메타포를 통해서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ordinary everyday experience.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뭐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아침에 와서 시험 쳐보고 해설 강의 듣고 또 들어가면은 또 루틴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럼 인형놀이를 통해서 인형의 집에서 인형놀이를 통해서 뭐 인형한테 밥도 먹여주고 밥도 먹게 해주고 옷도 입도록 하고 이렇게 해준다는 건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는 거죠. 마이크로코즘이라는 거죠. 마이크로코즘. 그래서 조그만 우리의 유니버스, a small universe를 보여준다면, a small stage, 뭐 이런 표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a small world, a symbolized small world, 이렇게 아주 상징적이고 이런 어린 시절,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면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뭐 인형놀이 할 때 그 시계는 항상 고정돼 있고 뭐 이런 딱 고정돼 있는데 memory animates time. 이것도 이제 좀 상징적으로 이 시의 화자가 자기의 어린 시절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추억을 되살리면서 그냥 시간이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뭔가 생동감 있게 살아나간다. memory animates time. memory animates time. 항상 단어들을 볼 때 단어들을 한국말로 그냥 옮겨놓고 하지 말고 분위기를 느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시나 소설은. 그러면서 showing how life's daily routines endure.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 endure their meaning.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냥 뭐 아침에 밥 먹고 지하철 타고 와서 공부하고 이런 게 그냥 오늘 할 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나름대로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근데 그게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막 이렇게 공부했다고 해서 이게 막 갑자기 내 실력이 막 확 뛰고 점프하듯이 그렇게는 됐으면 좋겠지만 내 바람과는 달리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 서서히 서서히 좀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눈이 한번 뜨이면 확 점프가 느껴진단 말이야. 빅 리프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번 점프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저 교육학이나 이런 데도 보면서 특히 언어 교육은 약간 계단식으로 간다는 것이 서서히 이렇게 경사면을 완만하게 간다기보다는 한번 점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정체기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루하루의 데일리 루틴 이게 공부에서도 쌓이고 쌓이면 서서히 나아지지만 어느 순간 알고 보면 또 한 단계 높아져 있고 이런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한 단계 비약적인 발전보다는 매일매일 작은 노력이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하루의 의미를 만들어간다. slowly 이렇게 얘기했고 accumulating like compounded something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이런데 compound라는 동사도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compound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combine 한다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맥락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Beyond Childhood Play 말은 어린아이의 인형놀이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렇죠? 그렇게 성인이 돼서 뭔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럼 시에서 대략적인 분위기를 잡았지만 구체적으로는 약간 애매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면 They're in the attic of forgotten shapes. 이래서 시는 항상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forgotten shapes 이 말은 잊혀져 버린 모양들, 모양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물건들이라는 거죠. forgotten things. 이렇게 얘기해서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물건들인데 우리가 다락방에는 보통 한 10년, 20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들이 보통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중간에 이제 삽입된 거고 I saw the dollhouse of our early years 이렇게 얘기해서 our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지만 자기 동생, 자기 언니, 뭐 우리 엄마, 뭐 우리 동생, 언니, 엄마 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여자라면 다 한 번쯤 사용했을 법한 그 인형의 집을 발견을 했다. 인형의 집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잊혀진 물건들 사이에서 그 말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져 있던 걸 이제 발견한 거고 forgotten shapes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forgotten shapes. 그건 뭐 저 괄호를 만들어서 넣기도 했고 old coats in plastic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플라스틱은 vinyl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닐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세탁소 같은데 뭐 겨울 외투 같은 거 이렇게 그 드라이 클리닝 하면은 보내줄 때 보통 저 비닐로 이렇게 싸서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보통 이렇게 한 철을 뭐 다음 해 겨울까지 또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old coats in plastic 이 말이고 그 다음에 hat boxes, fur caps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주 쓰지 않는 뭐 모자나 이런 모피로 만든 망토 같은 거 그 다음에 among the smells of mothballs and cigars 이렇게 얘기했는데 mothball은 이제 좀 벌레 같은 게 이제 끼지 않도록 좀약들을 보통 우리가 납탈렌이라 그러죠. 납탈렌 같은 거 넣어놓고 시가 이야기는 글쎄 뭐 예전에 시가들도 뭐 냄새들이 있는데 그게 시가를 다락방에 놔뒀거나 그래서 냄새가 배어 있거나 어쨌든 그래서 이런 보통의 물건들 그 속에서 덜하우스를 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with which 이렇게 해서 with the dollhouse my mother and my aunt had played 그러니까 이건 여성들의 공통적인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엄마나 이모도 가지고 놀았고 그 다음에 우리 언니하고 나도 가지고 놀았고 그 다음에 I made the towering grown-up hours to smile and pass 이렇게 얘기해서 또 towering grown-up hours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어른이 돼서 살아간다는 거는 항상 무료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어린 시절은 그렇지 않지만 타워링은 여기에서는 좀 overwhelming 이렇게 얘기해서 타워링은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든가 이건 뒤로 넘어가서 타워링은 굉장히 크거나 뭐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거나 버겁거나 intimidating 이래서 타워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워링 마운틴 픽스 이렇게 얘기하면
마철루처럼 높이 솟아있는 뭐 산봉우리, 이렇게 그 뭐야 뭐 마테오른 같은, 그 유니버설인가 영화 뭐 이렇게 보면은 로고처럼 나오는, 그러니까 타워링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타워링 스카이스크래퍼스 이렇게 얘기해서 뭐 롯데 잠실타워 같은 거 타워링 스카이스크래퍼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런 건데, 그런업 아워스라는 게 이제 어른이 돼서 겪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그런업 아워스, 이런 이야기고, 그런 것들이 to smile and pass 이렇게 얘기해서, smile and pass는 여기서는 자동사로 그 보는 게 좀 적합하죠. 그래서 이 hours가 the grown up hours가 미소를 짓고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요? 그 평소 같으면은 고통스러워하고 이럴 만한 것을 이제 겪으면서도 그 이 인형의 집을 보면서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니까 그나마 조금 이렇게 뭔가 그 미소를 짓고, 그리고 또 견딜만한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른이 돼서의 삶과 연계를 시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인형의 집은 어린아이 때 가지고 놀던 것 이렇게만 됐지만, 인형 놀이를 하면서 가지고 놀던 인형 세트, 뭐 인형 집 세트 뭐 이런 이야기지만, 그러고 나서 그래도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을 통해서 지금 버겁고 힘겹게 살아가는 지금 어른의 삶이 그나마 좀 뭐 추억에 웃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 견디기가 쉬울 정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이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인형의 놀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른이 돼서 사는 삶을 마치 준비하고 이제 한번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건 다 인형에 관련된 거죠. 여기서는 뭐 별로 어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The little bass, the tinfoil looking glass, 그렇죠? 미러 대신에 looking glass를 쓰는 경우가 많죠. 시에서, 문제에서도 우리가 시에서 뭐 몇 년 전에도 있고 looking glass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looking을 빼고 the glass만으로도 미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bookcase is stamped in ink upon the walls. 이것도 이제 아직은 가짜니까 벽에다가 뭐 저 책장 서라 뭐 책장 좀 뭐야 서가라고 이렇게 손으로 써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mismatched chairs 이렇게 해서 또 의자들도 약간 삐뚤빼뚤, 모양도 맞지 않는데, 거기에 이제 the jointed dolls는 관절 인형이라는 말을 쓰긴 써요. 응? 그래서 이렇게 소켓이 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에 있어서 인형들이 이렇게 뭐야 이렇게 좀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관절 인형들이 앉아 있고 뭐 이런 것도 인형놀이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계의 시간을 보니까 시계는 뭐 그 10센트 동전 다임 크기만 하고, 그 다음에 had for all these years는 지금 자기가 어른이 돼서 보면 한 30년 40년 동안 항상 오후 3시 똑같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오후 3시든 뭐 몇 시든. 그 다음에 I remembered how we set the resin food,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치과 가면 resin이라는 그 재료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플라스틱 같은. 그래서 이제 가짜로 여기에 이제 다 요거는 이제 인형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저 음식도 준비하고 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atop a table of stained balsa wood 이랬고, 그래서 저 나무로 만든 뭐 테이블 위에 그걸 이렇게 차려놨고, the shiny turkey 이 말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 칠면조 요리를 하면은 굉장히 막 그 노리끼리하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더 샤이니 그런 모양을 해놨는데, 할로우 투 더 탭 이 말은 더 탭은 여기선 똑똑 두드려 보면은 속이 약간 비어 있는 듯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겉모양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 더 탭은 이제 그 이야기고, 할로우는 우리가 속이 텅 비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체리파이를 뭐 어린아이들 이제 음식 만들고 뭐 이런 놀이를 하는데, 후라이팬은 아마 바틀캡, 그래서 콜라병 뚜껑,
콜라병 뚜껑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ow it is time to go to sleep we spoke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아이들한테 이제는 너 자야지 잘 시간이지 이런 것처럼 인형한테 똑같이 그렇게 어른 흉내를 내는 그런 모습이고 parroting the talk of older folk 그죠? 이렇게 해서 엄마 흉내를 똑같이 내는 거죠. 그 다음에 and lay the doors out fully closed in bed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인형을 침대에다 누이는데 fully closed 이렇게 해서 옷을 다 입은 채로 누인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통 우리가 잘 때는 옷을 가볍게 입거나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럴 텐데 fully closed를 넣은 거는 그만큼 현실적인 느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형 놀이라는 거죠. 그죠? 사람이 보통 잠자리에 들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빨도 양치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인 뭐 그 문명이라면 이제 문화권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flip the switch on, the low wattage sun, 이렇게 얘기해서 the low wattage sun이라는 건 결국은 뭘까요? 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더 low wattage sun. sun은 sun인데 이렇게 와트 수가 약간 흐릿한 해를 스위치를 올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밤에 잘 때.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스위치를 올렸다는 거는 해를 깜깜하게 만들려면 스위치를 껐을 거고. 근데 인형의 집에 보면 해가 뜨고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은 해가 질 텐데 더 로우 와티지 선은 여기서는 prayers were said. 그렇죠? 이건 잠자리에 들 때죠. 그러니까 이거는 달로 봐야 될 것 같아. 더 로우 와티지니까 하이 와티지라 그러면은 그는 햇빛은 해는 좀 밝은 거고 거기다 이렇게 약간 와티지를 낮은 걸 올렸다라는 거는 달이 이제 뜬 거고 but in the night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달이나 아니면 이제 해가 점점 석양이 지면서 어쨌든 로우 와티지라 그랬으니까 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달로 여기서는 스위치 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로우 와티지 선은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해가 좀 지면서 달이 뜨는 그런 모양을 연출한 거고 그 다음에 밤에는 we would have something break in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평안하게 자면은 일상생활이 아니고 항상 어디선가 강도 사건도 일어나 우리의 삶은 뭔가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니까 누군가 침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형 아기를 납치해 가거나 유괴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파이를 만들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그걸 훔쳐가거나 폴로이는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호랑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호랑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던 뭐 행인이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상의 세계죠. 그러면서 어쨌든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라 했어요? Just to make something happen. 그러니까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move the story 이 말은 그래야 이야기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move the story는 뭐예요? 이야기가 그래야 뭔가 연결이 되고 자꾸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시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일부러 인위적으로라도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그러면은 이제 막 인형들이 갑자기 깨서는 부산스럽게 깨서는 깜짝 놀라서는 혹시 뭐 누가 훔쳐간 게 없는지 확인해보고 take inventory는 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고 물품을 다 조사한다는 거죠. 그죠? took inventory 말은 혹시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어디서 떨그락 소리가 나서 누군가 들어와서 뭘 훔쳐간 것 같다. 뭐 만약에 누군가 왔던 것 같은 의심이 든다. 그러면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if we made something happen every day. every day or night 이렇게 얘기해서 매일 낮이든 밤이든 뭔가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면 it was the game we knew to play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the game은 어린 시절에 자기가 가지고 놀았던 인형 놀이나 이런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오늘날의 삶을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거나 현실을
뭔가 느끼고 예행 연습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몰랐다라면 not realizing then how lives accrue 그 다음에 with interest 이렇게 그러니까 accrue with interest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은행에다 예금을 넣으면 이자가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게 accrue with interest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루하루 예금을 해놓으면 조금씩 이제 이자가 붙어서 그 예금이 좀 늘어나는 것처럼 the small things we do 이게 이제 interest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with라는 전치사에는 두 개가 걸리는 거예요. with interest. 그 다음에 그걸 달리 말하면 the small things we do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작은 하나하나 오늘 한 일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내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걸 그 당시에 인형놀이를 하면서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인형놀이에 관한 과거의 추억 그 이야기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하고 그 모습이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맞닿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작은 하나하나의 뭔가 그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은 사건 사고 없는 것처럼 밋밋한 하루지만 그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아까 그냥 누워 있으면 인형들이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사건 사고도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누군가 그 어린애를 뭐 유괴해 갔다 그러고 누구를 그 뭔가를 훔쳐 갔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벌어지지만 그게 없는 평범한 날들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들어가야 될 건 뭐예요? 아까 like compounded interest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interest compound interest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compounded라고 해도 되는데 그건 복리이자죠.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그게 다시 원금이 되고 그래서 이자가 좀 더 많이 붙는 그게 이제 compounded interest인데 약간 아까 with interest가 있어가지고 with라는 전사가 들어가면 interest를 찾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변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멘터리에서 원문에 있는 그 표현을 좀 찾는 것을 약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변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태만 보지 말고 항상 의미를 같이 잘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그 문제가 given the metaphor of the dollhouse and the game 이렇게 해서 아까 뭐 인형의 집하고 그 다음에 그 인형 놀이가 둘 다 이제 메타포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보면 이 각각의 단어가 이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 돌하우스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돌하우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축소판이라는 의미, 그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게임이라는 거는 우리의 리얼 라이프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게임이라고 얘기한 건 인형 놀이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좀 넣어서 뭐 답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는 이게 왜 이래? 이게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the dollhouse means childhood 이렇게 얘기해서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a miniature version of adult life 이렇게 얘기해서 a microcosm of 이렇게 해도 돼요. microcosm of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축소판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도 되고 microcosm이나 아니면 a miniature version 아니면 a miniature stage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면 a simplified version 좀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래도 되고 아니면 a small world 조그만 세계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childhood이긴 한데 그게 결국은 어른이 돼서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임은 우리가 real life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현실인데
daily routines gradually build the meaning of our lives 이래도 되고 the meaning of는 빼도 돼요. build our lives 이렇게만 해서 daily routines gradually build our lives 아니면 gradually shape도 만들어가고 형성하는 form이나 form, shape, build 이렇게 얘기해서 그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고 daily routines 그래서 결국은 하루하루의 삶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처럼 daily routine이라든가 아니면 ordinary everyday experience라는 표현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써봐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처럼 the game is real life where ordinary habits 뭐 habits, routines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자신의 삶 our lives라고 해도 되고 who we become이나 who we are라고 해도 되고 우리 자신의 오늘날의 모습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그 뒤에 조금 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